토트넘이 손흥민 30을 보낼 리 없지만 리버풀 이적설이 끝나지 않는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과 대화도 조명되고 있다. 영국 매체 리버풀 에코는 4일 한국 시간 리버풀이 사디오 마네 대체 선수로 손흥민에게 관심이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패배한 뒤에 리버풀을 떠날 거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고 알렸다. 매체는 리버풀이 마네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 손흥민을 낙점했다. 리버풀에서 마네의 활약을 이을 선수는 많지 않지만 손흥민이 그 남자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면 손흥민에게 영입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모하메드 살라와 득점왕 경쟁을 했고 23골을 터뜨리며 공동 골든부츠를 수상했다. 2020년에는 벌리전 득점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즌 도중 안필드 원정에서 클롭 감독과 대화를 조명하기도 했다. 리버풀 에코는 클롭 감독은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다. 5월에 토트넘과 1에서 1로 비긴 뒤에 깊은 대화를 나눈 거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벽을 넘기란 어렵다. 매체는 손흥민의 커리어에 우승 트로피가 부족하다. 토트넘에서 쭉 함께할 수 있을지 물음표다. 하지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내년에도 토트넘에 잔류할 예정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큰 사랑을 받고 핵심 선수인 만큼 이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PFA 올해의 선수 후보 탈락도 조명했다. 리버풀 에코는 손흥민이 종종 해리 케인에게 가려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PFA 올해의 선수 후보에 탈락한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라고 알렸다. PFA는 2022 올해의 선수 후보 6인을 공개했다. 케빈 더 브라이너, 맨체스터 시티, 해리 케인, 토트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 버질 판 데이크, 리버풀가 후보로 뽑혔다. 당시에도 현지에서 의아한 반응이었다. 영국 매체 90MIN 기자 롭 블로셰는 손흥민을 PFA 올해의 후보에서 빼는 건 완전히 범죄다. 케인과 호날두보다 더 뛰어난 시즌을 보냈다. 살라의 마지막은 불안했고 더 브라이너는 출발이 느렸다. 손흥민은 나에게 PFA 올해의 선수다. 왜 제외됐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 29과 해리 케인 28을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로 번니 잉글랜드 위 에이스로 떠오른 막스웰 코르네 25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안토니오 콘테 52 이탈리아 감독이 원하고 있는 데다 이적료도 저렴의 영입 후보로 급부상한 분위기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3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올여름 이적시장 때 코르네를 영입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 특히 콘테 감독이 영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토트넘 내부 인사로 알려진 존 웨넴의 말을 인용해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동안 공격진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해오던 스티븐 베르흐베인 24과 동행의 마침표를 찍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선수 본인이 이적을 결심했고 아약스, 네덜란드, 가 2140만 파운드, 약 335억 원, 이적료를 제한하며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루카스 모우라, 29, 역시 최근 이적을 모색 중이다. 앞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데얀 쿨루셉스키, 22가 합류하자 경쟁에서 뒤처졌는데 다음 시즌도 입지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자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찾아 친정팀 상파울루, 브라질로 돌아갈 것으로 현지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공격진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약해줄 새로운 선수 물색에 나서더니 코르네를 낙점한 것이다. 특히 벌리가 강등되면서 코르네의 이적 허용 조항, 바이아웃이 발동되기 때문에 이적료 1,500만 파운드, 약 235억 원에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을 노리겠다는 계획이다. 존 웨넴은 코르네는 이미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토트넘에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특히 베르흐베인 대체자로서 최적의 선수다고 분석했다. 실제 코르네는 좌우 측면 윙어는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커와 왼쪽 윙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지난 시즌 벌리에서는 주로 왼쪽 윙어로 나섰는데 빠른 발과 정확한 킥을 앞세워 28경기에 출전해 9골 2도움을 올렸다. 특히 기대 득점, XG,
6.7골보다 더 많은 득점을 성공시켰다. 코르네는 2012년 FC 메스, 프랑스에서 프로 데뷔해 올랭피크 리옹, 프랑스를 거쳐 지난해 여름 번니 유니폼을 입었다. 지난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무대 첫 데뷔 시즌이었지만 빠르게 적응하면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쳤고 최근 들어서 코트디부아르 특급으로 불리고 있다. 토트넘은 파울로 디발라 영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에서 활동하며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4일 한국 시간 개인 SNS를 통해 토트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그들은 현재 디발라 영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디발라는 토트넘이 노리는 타깃이 아니다. 토트넘은 다른 선수를 원한다고 밝혔다. 토트넘이 공격진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해리 케인의 백업 스트라이커 부재는 디에고 요렌테가 나간 뒤로 계속해서 지적되던 문제였으며 현재 스티븐 베르바인을 두고 아약스와 협상 중이다. 루카스 모우라의 거취도 불확실한 가운데 분명 공격진의 추가 영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토트넘 팬들이 내심 원했던 선수는 디발라였다. 디발라는 과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부터 꾸준히 토트넘과 연결됐다. 디발라는 2015에서 16시즌부터 유벤투스로 합류한 뒤 꾸준히 팀의 핵심이었다. 강력한 왼발 슈팅과 천재성 그리고 화려한 외모까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 두 시즌 다소 부진하면서 유벤투스는 디발라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발라급의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토트넘 팬들의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 케인, 디발라 조합은 상상만 해도 행복한 조합임에 틀림없지만 토트넘은 현실적인 선택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3-4-3 포메이션에서 디발라의 자리는 없다. 데이안 쿨루셉스키가 잘해주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포메이션을 고민할 이유가 없다. 디발라 한 명 때문에 새로운 전술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디발라가 케인처럼 정통 스트라이커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유형도 아니다. 토트넘은 정말로 필요한 자리에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지난 5월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은 디발라 영입 경쟁에 가세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은 콘테 감독 프로젝트에 있어 스트라이커 적임자가 디발라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토트넘은 케인을 지원할 백업 스트라이커를 영입할지 또는 베르바인을 대신해 더 넓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할지 선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벤투스와 결별이 확정된 디발라는 현재 인터밀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중이다.